머리를 감겨주던 그 여자의 손이 조용히 내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 몸을 움직이려는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편하게 계세요. 이건 특별 서비스예요.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내 나이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손길은 아내가 떠난 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살아있는 감촉이었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이미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 붙잡힌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흐탕원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은밀하고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장세민, 올해로 71살입니다. 부산 수영동 옛날식 3층짜리 연립주택 2층에 혼자 삽니다. 아내는 7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유골암도 흐릿하게만 떠오르지만 그 마지막 얼굴만은 또렷합니다. 끝까지 제 손을 붙잡고 말했거든요. 당신 너무 오래 혼자 있지 마요. 그 말이 저를 더 묶어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피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 버렸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하루 일과는 단조롭습니다. 아침 7시에 눈 떠서 쭉 끓이고 설거지하고 혼자 신문 보며 믹스커피 한 잔. 낮에는 수영복지관에 나가 바둑 두 판 두고 가끔은 어르신 탁구장도 들릅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늘 멈춰있죠. 저녁은 혼밥 전문점에서 6,000원짜리 김치찌개나 아니면 그냥 편의점 도시락. 그 뒤로는 TV만 보다 잠듭니다. 아무 감흥 없이 반복되는 하루.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잖아요. 있긴 하죠. 아들 하나 딸 하나. 하지만 다 서울 살고 연락은 명절 문자 하나. 이젠 제가 먼저 전화 거는 것도 어색해졌습니다. 괜히 바쁜데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사실 혼자 사는 노인의 밤은 생각보다 깁니다. TV를 끄고 누우면 사람 살 냄새가 그리워집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이상하게 50을 넘고 60을 지나고 나니까 몸이 아니라 감각이 허전해지더군요. 겨울에 따뜻한 손이 등 뒤를 쓰다듬던 기억. 목욕 후 로션 바르며 스치던 손끝. 그런 게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남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그날도 별일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제 머리가 눈에 걸렸어요. 이게 뭐고? 산짐승도 아니고.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자라있고 귀 주변은 새까맣게 덥수룩했습니다. 문득 미용실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까지 다니던 그 미용실, 그때 사장님이 가게를 접는다고 해서 그 이후로 그냥 동네 이발소만 갔거든요. 그런데 간판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사계절 미용실 커트 1만원. 들어가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헤어드라이어 소리 하나 없이 잔잔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여자가 한 명 검정 앞치마를 두르고 고데기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며 웃었습니다. 눈빛이 선했어요. 머리는 단발에 화장도 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40 후반쯤. 목소리에 힘이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머리 좀 하시게요. 예, 오랜만이라 좀 지저분하죠. 제가 민망하게 웃자 그녀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그러세요. 앉으세요. 제가 잘 정리해드릴게요. 그렇게 처음으로 그녀의 손이 제 머리를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무언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머리를 깎고 집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머리를 자르고 나온 것뿐인데 그녀의 손길이 머리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이 짧고 정돈된 손. 귀 뒤를 정리해줄 때 손바닥이 목덜미를 스치는데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괜히 거울 앞에 서게 되더군요. 이거 머리 또 자르러 가야 하나? 머리는 아직 덥수룩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또 가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 아니 그 사장님의 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예, 어서 오세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가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벌써 머리가 자란 건 아닐 텐데요. 그냥 지나가다 보이길래요. 나는 민망하게 웃으며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서비스로 머리 감겨드릴까요? 요즘엔 남자분들도 두피 관리 많이 하세요. 그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예전엔 이발소에서 머리 감겨주는 것도 쑥스러워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어깨에 수건을 올리고 샴푸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의자 너무 뒤로 안 젖히셔도 돼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누운 자세는 어색했습니다. 머리를 감겨보는 것도 오랜만인데 문제는 그녀의 몸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였습니다. 향수 냄새도 아니고 그냥 그 여자만의 살 냄새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냄새. 손끝이 머리를 문지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목 뒤를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깨 많이 뭉치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예? 나는 뜻밖의 말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내 눈 앞에서 30cm 거리쯤 있었습니다. 목이랑 어깨 근육이 다 단단하세요. 남자분들 이 나이쯤 되면 운동도 줄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손이 목 아래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어깨에서 쇄골선을 지나 가슴 윗부분까지.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아, 저 괜찮습니다. 그냥 머리만 감겨주셔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미용실은 마사지도 포함이에요. 그 말투가 참 이상했습니다. 부드러운데 왠지 날 안심시키는 척하면서 장난기처럼 들렸거든요. 손은 계속 가슴 쪽을 천천히 누르고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고 귀 아래 턱선을 따라 올라갔다가 다시 목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예민한 줄 몰랐습니다. 힘 빼세요. 몸이 너무 뻣뻣하신데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한 손으로 내 이마를 짚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 옆쪽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내 숨이 살짝 거칠어졌던 걸 나도 모르게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서비스일까?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머무는 동안 내 몸도 내 마음도 그대로 멈춘 채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다 끝나고 나는 어색하게 일어나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렸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 다가와 작게 말했죠. 마음에 드셨죠? 다음엔 VIP 마사지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 말에 내 안에서 뭔가 철컥하고 열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 샴푸 냄새가 자꾸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내 목선을 따라 움직이던 감촉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내가 민망해한 걸 알았는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다음엔 VIP 마사지도 해드릴게요.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생겼다고 할까요? 이상하리 많지.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폭지간 바둑판 위에서도 시장에 들러 두부 하나 집을 때도 나는 자꾸 그 미용실 간판을 흘끔거리게 됐습니다. 그냥 머리만 자르러 간 거잖아. 괜히 오해하지 마라. 머릿속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리는 어느새 그 골목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사흘 뒤 다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없이 그녀가 먼저 웃으며 수건을 들더군요.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기다리다 목 빠질 뻔했어요. 그 한마디에 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그냥 머리 다듬을게요. 네. 근데 머리보다 피곤해 보이세요. 눈밑이 좀 처졌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의자 등받이를 쳤쳤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 없이 나는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머리로, 귀 뒤로, 목덜미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말도 없이 그저 손으로 내 피로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피곤하시면 오늘은 조용히 해드릴게요. 그냥 편히 누워만 계세요. 귓가에 속삭이듯 말하는 그 목소리에 내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목에서 가슴 윗부분으로 내려오던 순간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 말 이후 그녀의 손길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옷 위로지만 그 손끝은 내 몸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죠. 내가 움찔할 때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다른 쪽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내가 무방비로 누워있어도 그녀는 무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손길에는 무언가 따뜻한 게 있었습니다. 육체를 흔드는 자극이 아니라 오래된 외로움을 쓸어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 미용실을 나설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좀 편안해 보이셨어요. 익숙해지셨나봐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꼭 그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가 자라지 않아도 그녀의 손을 느끼고 싶어서요. 그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내 이름을 외우고 내 커피 취향을 기억해주고 샴푸 온도도 물어보지 않고 딱 맞춰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와 나 사이에는 이름 없는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그녀의 숨결도 몸의 온기도 익숙해졌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그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방문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아저씨는 참 순하신 분이에요. 요즘 남자분들 별 얘기 다 꺼내거든요. 근데 아저씨는 그냥 고요해서 좋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녀의 손길 하나, 숨결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사계절 미용실을 나는 이제 그녀의 공간이라 불렀습니다. 거기만 들어서면 내 몸은 자동처럼 반응했습니다. 손을 내밀면 그녀가 받아주고 눈을 감으면 그녀가 스며들었습니다. 익숙한 향, 따뜻한 손, 무심한 듯 자연스러운 스킨십. 그 모든 게 나를 안심시켰고 또 동시에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맡겼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요즘 얼굴이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 오셨을 땐 눈빛이 좀 슬펐거든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예. 요즘은 잘 지냅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머리에 물을 뿌리고 샴푸를 짜며 손을 얹었습니다. 그 감촉이 이젠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그녀의 손? 그녀의 말?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 혼자 사는 집은 밤이 길고 침묵이 큽니다. TV를 켜놔도 조용한 음악을 틀어놔도 그녀의 숨결 같은 온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용실에만 가면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어깨에 수건을 얹고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고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봅니다. 그게 뭐라고?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점점 더 무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건 서비스일 뿐일까? 내가 느끼는 건 감정인데 그녀는 그냥 일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 안에 7년 전 나보다 먼저 떠난 그 사람 생각이 왜 이렇게 자주 나는 걸까요? 그녀의 손이 가슴을 스칠 때면 그 손길과는 다른 더 깊고 오래된 체온이 떠오릅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내 볼을 쓸어내리며 눈 감던 날 그 따뜻한 손, 지금의 이 감각이 그 기억을 덮어버리는 건 아닐까? 죄책감 같은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날 유혹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거나 야한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녀의 시선은 그 자체로 내 안을 흔듭니다. 며칠 뒤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요즘 너무 뜸했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내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들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와라. 오랜만이네. 전화를 끊고 나니 식탁 위에 놓인 미용실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쑥 손이 가서 그걸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그녀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은 분명한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면 설레는데 돌아서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혼자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내가 선을 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나이에 사랑이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면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왜 이렇게 죄스러운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 걸까요? 얼마 뒤 토요일 아침 폭지관 마당엔 장기판이 일찍 깔립니다. 노인들 몇 명이 담배를 피우며 팔짱 낀 채 앉아있고 그날도 평소처럼 나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옆에 서 있던 한 노인이 흘낀 나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혹시 저 골목에 있는 사계절 미용실 아시죠?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뭐 한두 번 가봤습니다.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더군요. 요즘 거기 여자 좀 이상하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에 쥔 종이컵이 살짝 떨렸습니다. 말들이 많아요.
나이든 남자들 상대로. 뭐 그냥 머리만 감겨주는 건 아닌 모양이더라고.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람 손 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식으로 손님 끌어당기는 거. 그거 딱 그 짓거리 아니요? 꽃뱀. 그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그녀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내 시야를 일그러뜨렸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꽃뱀. 그녀가? 그 손길이, 그 말투가, 그 눈빛이 혹시 다 계산된 거였을까? 나 같은 늙은이들의 허전한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는 거였나? 불쑥 그날 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세요. 내가 먼저 받아들인 거였잖아요. 내가 먼저 빠져든 거였잖아요. 그녀는 단 한 번도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얹고 내가 허용할 때만 움직였을 뿐. 며칠 뒤 다시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내 얼굴엔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맴돌았을 겁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지만 나는 쉽게 웃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녀가 눈치를 챈 듯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그녀도 느꼈던 거겠죠. 머리를 감기던 도중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그저 숨만 쉬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가게에 대한 얘기 돌고 있다는 거 알아요. 저도 들어요. 늙은 남자 홀린다, 손버릇이 이상하다, 뭐 그런 말들. 그녀의 손이 머리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냥 혼자 외로운 사람들한테 잠깐 위로가 돼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말에 목이 콱 막혔습니다. 그녀는 손을 치우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만 오실 거죠? 나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게 아니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늘 그랬어요. 누군가 다가오면 또 멀어지고 또 다가오면 또 떠나가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녀를 의심했고 그녀의 진심에 균열을 냈습니다. 세상은 참 쉽게 말합니다. 꽃뱀이다. 저 여자 수상하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미용실을 나와 걸어가던 길 나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뒷목의 햇살이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은 늘 가벼웠는데 돌아오는 길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나는 문득 그녀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잠깐 위로가 돼주고 싶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위로가 내겐 전부였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미용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지우지 않았고 그녀가 보낸 문자도 삭제하지 않았지만 어느 쪽에서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엇갈린 날들이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리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길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리웠던 거겠죠.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계절 미용실. 간판은 그대로였고 안은 여전히 따뜻한 조명과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 보자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자마자 수건이 목에 둘러지고 머리를 감기기 위해 의자가 처쳐졌습니다. 그런데 손길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목덜미까지 내려오던 손이 이젠 머리카락 끝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닿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죠. 내 몸은 그걸 느꼈습니다. 그녀가 나를 밀어내고 있다. 머리를 감기던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저씨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나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녀는 조용히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네요. 그 말 들으면 나도 내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말리며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손길이 좋았어요. 그냥 자극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였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갑자기 다 거짓말 같아지죠.
그날 이후 나는 며칠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 표정, 손.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가 단지 몸의 접촉에서 끝날 수 없다면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진심을 모른 채 물러나는 건 너무 비겁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며칠 후 나는 미용실 문을 다시 밀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미용실은 여전히 편안한 공간이었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근처 경로당 옆 벤치에서 커피를 나눠 마셨고 그 다음은 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통닭집에서 간단히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말보다 눈빛으로, 나는 손끝이 아니라 시선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그녀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쪽 덕분에 생각이 정리됐달까?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괜히 마음 쓰게 했죠? 아니요. 오히려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부전시장 옆 카페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집밥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반찬 좀 많이 했거든요. 혼자 먹기 아깝기도 하고. 그냥 제 집에서 밥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머뭇거리며 도망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거기까지 닿았는데 이제는 나도 그 손을 놓지 않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러죠. 밥 한번 얻어먹겠습니다. 그녀는 안도하듯 웃었습니다. 토요일 괜찮으세요? 아침엔 시장에 들러야 해서 점심쯤 오시면 딱 좋아요. 토요일 나는 오래된 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미용실 앞 슈퍼에서 과일 한 바구니를 샀습니다. 그녀의 집은 미용실에서 도보로 5분 남짓 3층짜리 다세대 주택 꼭대기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가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생각보다 정장을 하고 오셨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혼밥이 아니라서요. 집안은 아담하고 깔끔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주방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겼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마무리해요. 나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몇 분 뒤 된장찌개, 두부조림, 고등어구이, 봄동 겉절이까지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신 거예요? 혼자 먹을 땐 대충 먹어요. 오늘은 좀 달라서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가 내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줄 때마다 내 안의 허기와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후 그녀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헐렁한 면 티셔츠와 길게 내린 바지를 입고 말없이 앉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참 좋네요. 팝도 말도 공기도. 그녀는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럼 오늘 밤도 조용히 쉬고 가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말없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넘기고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내 품으로 천천히 기대었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등을 따라 조심스레 내려가며 나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내 팔을 감싸며 조용히 몸을 기댔습니다. 거절이 없는 그 움직임 속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허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듯 숨을 조용히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머리칼을 넘기자 그녀는 눈을 감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침대 위 조용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소리 없이 포개졌습니다. 살과 살 사이에 흐르던 긴장도 조금씩 풀려나갔고 그녀의 손끝은 내 등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 박동이 그녀의 가슴께에 닿을 때마다
작은 떨림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 기다렸던 사람처럼 서로의 온기를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품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겹쳐진 숨결 속에서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렸고 밤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품었고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녀의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점심 한 끼 얻어먹는 거였고 다음엔 반찬통을 반납하면서 커피 한 잔, 그 다음엔 저녁까지 함께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옷 몇 벌을 두고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소박한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사실 한 번도 누군가한테 이 얘기 안 해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남편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그때 우리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남편 쪽 가족이 애를 데려갔죠. 나는 경제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딸한텐 엄마가 널 포기한 거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나도 무너졌거든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물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용 기술 배운 것도 그때예요. 어떻게든 돈 벌어야 했으니까 딸 대학이라도 보내고 싶어서 악착같이 했어요. 휴일도 없고 손톱 부러져도 계속 일했어요. 나는 그 말이 가슴 안으로 서서히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당신을 믿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사는 날들이 쌓이면서 서로의 생활이 닮아갔습니다. 나는 아침이면 신문을 들고 그녀에게 건네고 그녀는 내 커피에 크림을 2번 저어주고 설거지를 하다 내 손등에 물을 튕기며 장난도 쳤습니다. 젊었을 땐 이런 게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이 나이에 와서야 생활이 감정이 되고 눈빛 하나에 하루가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끔 그녀가 딸 얘기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연락은 안 와요. 근데 그냥 잘 살고 있길 바래요.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겠어요. 그럴 때면 나는 그녀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습니다. 말로는 다 위로하지 못하는 감정이지만 그래도 그녀는 고맙다는 듯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우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반지도 주례도 없는 황혼의 동거. 하지만 누가 봐도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비 오는 날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밤엔 서로의 이마를 맞대며 자장가처럼 낮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이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종종 생각합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다시는 누군가와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온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젊을 때만 오는 게 아니란 걸,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닿을 때 더 깊어진다는 걸 나는 지금 조용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젠 나 없이 못 사시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집에 된장찌개 안 끓는 날이 오면 그게 내 인생 끝나는 날이죠.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웃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사랑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40도, 60도, 70도.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상처를 껴안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당신의 마음에도 오래된 감정 하나 살며시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젊은 시절 문득 스쳤던 손끝, 헤어지며 놓았던 따뜻한 체온, 혹은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만 담아두었던 말하지 못한 사랑의 기억.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연인이었고 또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오늘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든 부디 혼자 품지 마세요. 이곳에서 나눠주세요. 댓글에 당신의 황혼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그 어떤 이야기보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무흐 황혼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